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에 큰 타격을 입힌 이로서는 사자작전에는 세계 최강 수준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첩보활동으로 정보를 축적한 모사드는 이번 작전 수개월 전 이란 내로 대거 밀반입한 드론 등을 요인 암살, 방공망 파괴 등에 활용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은 이번 작전에 직접 관여한 이스라엘 측 고위 관계자 등 핵심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13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란 국경 내 심지어 수도 테헤란 인근에 최대 몇 개월 동안 숨겨져 있던 드론 등이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가동해 사전에 정해진 목표물을 일제히 타격했습니다. 이 작전에 당한 이란 측 관계자도 일부 공격이 자국 내에서 시작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여러 단계로 구성됐었는데 그중 요인 암살이 첫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란군 수뇌부의 결정권자들이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자 상당수는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 내부에서 드론이 폭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목표 대상자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WP는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 중인 장소에 대상자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이스라엘 측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IRGC 대공방어부대 하타마란비아의 골라말리 라시드 중앙사령관 등이 이런 공격에 숨졌습니다. 모하마드 테헤란치와 페레이둔 아바시 등 이란 핵과학자도 최소 6명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군과 함께 이란군 핵심 수뇌부 인사들의 자택은 어디인지, 벙커 등 방어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했습니다. 모사드가 추가 암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사드 관계자는 이미 암살당한 대상자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각 분야 이선의 지휘관들에게도 위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측 관계자는 WP에 누군가는 문틈 아래 편지로, 다른 사람은 전화로, 또 다른 사람은 배우자의 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면서 이런 메시지는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전 능력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암살 작전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에도 모사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사드 특공대가 이란 내부에 정밀 유도 무기를 밀반입한 것입니다. WP는 이런 무기는 작전 당일 이란군의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대공 무기가 무력화된다면 이스라엘 폭격기가 이란 영공을 누비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모사드는 또한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 미리 자폭 드론 기지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론은 수도 테헤란 인근에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를 표적으로 설정해뒀다가 역시 이란의 공격력을 약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 내에 밀반입한 드론으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자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특히 모사드는 이번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이스라엘 드론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통상 비밀리에 움직이는 모사드가 스스로 작전 수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모사드가 이번 작전을 통해 이란 내에서 천하무적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리 다그레스 워싱턴 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모사드는 벌써 몇 년째 이란을 놀이터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번 작전 외에도 수년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란의 핵시설에서 폭탄급 핵연료를 저장한 시설 등 상당 부분이 아직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끕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4일 오전 현재로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일부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차로 이스파한주 나탄즈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지상의 핵연료 농축시설이 일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격받은 징후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파한시 외곽의 대규모 핵연료 저장소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 IDF은 이후 2차 공격에서 이스파한을 타격했다고는 밝혔지만 이때도 핵연료 저장소를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방사능 오염을 우려한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시설을 공격하면 소규모 핵무기 생산을 가장 손쉽게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방사능 오염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 상황을 추적해온 미국 과학자연맹의 존 울프스탈은 이스파한의 우라늄 생산 시설을 폭격하지 않은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방사능 사고를 우려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지하 깊숙한 곳에 시설을 파괴할 역량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보유한 무기로는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을 주기는 어렵고 미국은 아직은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 벙커버스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현무5와 같은 괴물 미사일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관통 능력은 수백 햄 수준에 달합니다. 한국의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평가받고 있어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추후 아이언돔 같은 방공망을 비롯해 레이더나 미사일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현지 시간 14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축하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79번째 생일날이기도 한 이날 진행된 열병식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열병식을 원했는데도 참모들의 반대로 개최하지 못했는데 집권 2기 첫 해의 꿈을 이뤘습니다. 열병식은 오후 6시께 워싱턴 DC의 상징인 링컨 기념관에서 워싱턴 모뉴먼트까지 콘스티튜션 애비뉴를 따라 진행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열병식엔 군인 약 6,700명, 차량 150대, 항공기 50대, 말 34마리, 노새 2마리, 개 1마리가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인근에 설치된 대형 무대에서 장병들의 퍼레이드를 내려봤으며 종종 일어서서 군인들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했습니다. 군인들은 육군의 250년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 시대별로 사용한 군복과 무기를 착용했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운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해 미국 북부와 남부가 노예제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한 남북전쟁, 서부 개척시대,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거쳐 현재 육군이 사용하는 군사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셔먼 탱크에 이어 지금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팔라딘 자주포 등 최신 장비가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블랙호크, 아파치, 치누크 등 헬리콥터가 비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열병식은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전쟁 승전 퍼레이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비용 문제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열병식 비용을 최대 4,500만 달러 약 615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NBC와 ABC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열병식에 세금을 사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 선전 및 군사력 과시 수단으로 이용하는 열병식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상황에서 열병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이 자기 생일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생일에 군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개개인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가 수반의 영광을 위한 열병식에서 군복은 제복이 아니라 코스튬이 됐다고 지적했고, 일부 참전 용사 단체들은 이번 행사는 트럼프 생일과 얽혀있고 들러리가 되기는 싫다며 초대 거절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